오늘은 뭘 해볼 거냐 하면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2차 방정식하고 2차 함수를 연관지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 또한 마찬가지 중학교 3학년의 제일 마지막 단원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는 요 파트는 3학년 1학기 제일 마지막 단원과 내용이 동일하고요. 그 다음 단원에 나오는 최대 최소 부분이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추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 이런 녀석이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 이 2차 방정식은 우리가 해석을 할 때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2차 함수와 y는 0이라고 하는 직선의 교점으로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요거는 특히 x축이죠. 그래서 이거의 근이라고 하는 친구가 얘네들의 교점의 x 좌표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좀 기억을 더듬어 보면 어떤 2차 함수가 x축과 만나는 지점을 찾으려고 하면 얘네들을 가지고 이렇게 방정식을 만들어서 풀었었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을 가지고 이렇게 풀었으면 반대로 얘를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이 근에 관련된 식을 하나 배웠어요. 판별식이라는 친구.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졌었는데, 그러면 결국에는 근이 두 개다? 그러면 교점이 두 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관계로 생각을 해보면 마치 이렇게 x축하고 두 점에서 만나는 거랑 같은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2차 함수가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라는 이 지문을 연립했을 때 방정식의 판별식이 0보다 크구나로 해석을 해주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 이번에는 판별식이 0인 경우 중근을 갖는 경우다, 그죠? 그럼 결국엔 중근을 갖는다라고 하는 거는 x축하고 같은 값에 두 번 만난다라는 뜻이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얘는 어떻게? x축에 접한다라는 뜻이 됩니다. 2차 함수랑 x축이랑 한 점에서만 만나죠. 그럼 이 한 점의 x좌표가 뭐? 여기서 얘기하는 중근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 판별식이 0보다 작을 때 우리 복소수 범위에서는 서로 다른 두 허근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루는 이런 좌표평면은 x축도 실수, y축도 실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허근은 좌표평면상에서 표현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 중학교 3학년 때는 실수 범위에서만 배웠을 때 판별식이 0보다 작다,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은 경우를 보고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은 해가 없다라고 배웠었습니다. 그럼 해가 없다라는 뜻은 이 2차 함수랑 x축이랑 안 만난다, 교점이 없다라는 뜻이니까 아래로 볼록이면 이렇게 생겼을 거고 위로 볼록이면 이렇게 생겼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겠죠. 우리가 배웠던 이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교점과의 관계.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어떤 2차식과 1차식이 같다라는 방정식이 있어요. 그러면 이 친구는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2차 함수와 y는 mx 더하기 n이라고 하는 1차 함수의 교점 관계다. 그러면 이 방정식을 좌변으로 이항을 해서 판별식이 0보다 클 때, 판별식이 0일 때, 판별식이 0보다 작을 때 서로 다른 두 근을 갖습니다. 중근을 갖습니다. 근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관계가 결국에는 얘네들하고는 어떤 관계냐면 2차 함수랑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납니다. 2차 함수랑 어떤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납니다. 즉 접합니다. 어떤 2차 함수랑 직선이랑 교점이 없습니다. 만나지 않습니다. 라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2차 방정식에서 배웠던 이 판별식이라는 거는 이 2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를 판별하는 식이기도 하지만 2차 함수와 어떤 직선, 2차 함수와 어떤 곡선 사이의 교점의 개수를 나타내는 거다. 자, 쌤이랑 예제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예제 1번 보게 되면 2차 함수가 x축하고 만나는 점이 마이너스 2랑 4인 점. 그럼 우리 2차 함수 배울 때 이러한 지점을 보고 x절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값을 대입했을 때 y 값이 0이 되는 x의 값.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녀석을 이 마이너스 2와 4라는 녀석이 그럼 결국에는 어떤 거? 2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는 0. 요거의 근이 마이너스 2랑 4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2차 식이 얘네들에서 근을 갖는다. 그러면 우리 인수분해를 통해서 최고차의 개수로 묶었을 때 마이너스 2를 근으로 하는 1차식, 그 다음에 4를 근으로 갖는 1차식, 이거 두 개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얘를 전개를 해서 얘와 같습니다. 이렇게 풀어줄 수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풀이로 이제 이 그래프가 x축하고 만나는 점이 마이너스 2와 4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알아냈어요. 그러면 두 근을 안다는 거니까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이용한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 a, b를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두 근의 합은 2죠. 근데 그 합이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 치면 얘입니다. 두 근의 곱이 마이너스 8이기 때문에 그럼 두 근의 곱은 2분의 b입니다. 이렇게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근을 갖습니다. 그래서 인수분해가 됩니다. 얘를 전개를 해서 푸는 방법 첫 번째. 두 번째는 두 근이 주어졌으니까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하는 방법 두 번째. 자, 그 다음 예제 2번 보겠습니다. 차함수는 아래로 볼록입니까? 위로 볼록입니까? 아래로 볼록. 왜? 2창의 개수가 양수니까요. 그 다음에 얘는 대칭축의 방정식이 뭐가 됩니까? 2창과 1창을 보면 알 수 있죠. 자, 표준형으로 한번 바꿔봅시다. x제곱과 마이너스 6x를 가지고 완전제곱식을 만들고 싶어. 그럼 어떤 형태로 만들어줄 수 있을까? x제곱 마이너스 6x가 있어. 근데 여기에 얼마가 더 있으면 완전제곱식이 돼? 9가 있으면 되죠. 그러면 얘네들이 어떻게 인수분해가 됩니까? 그래, x 빼기 3의 완전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되죠. 그러니까 얘는 x 빼기 3의 완전제곱. 근데 이 9는 없던 9가 새로 생긴 거니까 그 9를 빼줘야 이 부분이랑 같아질 거 아니야. 그지? 요게 이 2차 함수의 표준형 아닙니까? 그러면 축의 방정식은 뭐가 됩니까? x는 3. 이게 축의 방정식이 되겠네. 자, 그러면은 x는 3이 대칭축의 방정식이고 아래로 볼록입니다. 근데 x축하고 만나는 두 점이 a랑 b래요. 그런데 그 a, b 사이의 거리가 2루트 2라네. 그런데 대칭축이라는 게 뭡니까? 얘가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데칼코마니 그대로 찍어내면 똑같다. 그러면 이 대칭축으로부터 b까지 떨어진 거리는 요거의 절반. 마찬가지로 요거의 절반. 그러면 점 A의 x좌표는 여기에서 반대 방향으로 루트 2만큼 가는 거니까 3 루트 2. 얘는 오른쪽 방향으로 가는 거니까 3 루트 2. x절편이 각각 얘와 얘입니다 라는 사실을 알아낼 수가 있겠네. 자, 그러면은 이것 또한 풀이가 예제 1번에서 설명했던 인수분해 방식으로 해결을 할 수도 있고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풀다가 보면 처음에는 얘가 좀 더 익숙할 거예요. 그런데 답을 구하는 과정은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하는 게 좀 더 깔끔하게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두 근이 얘가 된다. 뭐의 근?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k 마이너스 3은 0. 요거의 근 두 개가 얘네들이라고. 그럼 실제로 얘네 둘 더하면 6 되죠.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해 보니까 6 되네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두 근의 곱만 이용을 하면
9 빼기 2 7 되네. 그게 k-3이랑 똑같네. 자, 예제 4번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예제 4번은 주어진 2차 함수랑 주어진 직선, 얘네들의 두 교점을 A, B라고 한대. 그럼 일단 두 개의 점에서 만난다라는 뜻이니까. 그러면 아래로 볼록인 녀석과 증가하는 직선, 요거 두 개에서 만나는 점의 이름을 각각 A와 B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점 A의 X좌표를 마이너스 2라고 했을 때 점 B의 X좌표는 뭐가 될까요? 하는 질문인데요. 그럼 실제로 이 마이너스 2와 요 X좌표를 T라고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T는 얘네 둘을 연립한 방정식의 두 근이다로 해석이 가능해지겠네. 그래서 x제곱 더하기 2x-3은 x 플러스 k, 요거의 근이 마이너스 2와 t입니다. 자, 그랬을 때 정리 한번 해보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k 마이너스 3은 0. 근데 두 근이 하나는 뭔지는 모르지만 1차항의 개수와 2차항의 개수를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러면 근과 개수와의 관계 중에 두 근의 합은 결국 뭐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된다. 그럼 나머지 좌표 알아낼 수 있겠네. 그럼 나머지 근을 찾았어요. 그러면 이제 k를 구하고 싶은 거니까 곱은 마이너스 2와 1을 곱한 거랑 같아야 되겠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2가 근과 개수와의 관계를 통해서 정리를 해주면 이렇게 정리가 된다. 그러면 k값 계산되죠. 그래서 남은 교점의 x좌표, 그 다음에 그 교점의 x좌표를 이용을 해서 미지수 k까지 구할 수 있습니다. 방금 전 풀이는 그냥 x축하고 교점이었기 때문에 는영이었던 방정식이 만들어졌던 반면 얘는 1차 함수랑 연립을 했기 때문에 우변이 1차 식이 만들어지죠. 그러면 걔네들을 이항해서 식 정리한 다음에 근과 개수의 관계를 이용을 한다는 것은 앞에 문제 풀이랑 똑같습니다. 자, 예제 5번 보겠습니다. 얘네들의 교점이 두 개를 갖는데요. 아, 그럼 하나가 아래로 볼록이고 하나가 증가하는 함수인데 만나는 교점이 두 개래. 근데 그 중에 하나가 1-루트3 이래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지점은 뭐? 문제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개수가 유리수 범위래. 그럼 우리 2차 방정식 제일 마지막에 다뤘던 켤레 근에 관련된 내용이겠네. 자, 실제로 그게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 문장을 그럼 이렇게 해석을 해보자. 요거는 3x-1, 요거의 근이 1-루트3이고 나머지 하나는 뭔지 모르겠어. 근데 이 방정식에서 다루는 개수가 전부 다 유리수래요. 그러면 x제곱 더하기 a 빼기 3의 x 플러스 b 플러스 1은 0. 그럼 실제로 개수가 모두 유리수인 방정식에 하나 무리수 나왔죠. 그러면 이 조건이 있기 때문에 다른 근 하나는 무조건 이게 보장이 된다. 뭐 때문에? 근의 공식 때문에. 그러면 두 근의 합은 2가 될 거고 두 근의 곱은 1 빼기 3이니까 마이너스 2. 그럼 근과 개수의 관계에서 합은 3-a가 될 거고 곱은 b 플러스 1이 될 거니까 여기서 a, 여기서 b. 그리고 예제 3번이랑 예제 6번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x축하고 만나느냐 1차 함수하고 만나느냐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방정식의 차이만 있을 뿐 판별식을 이용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계산만 해주면 돼요.